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25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땅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한국일보의 이윤주 기자가 3월 23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복원 규제 철폐라서 신속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주에 고시를 개정할 절차 밟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통상지원부는 이번 주 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창양 장관은 22일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수출 규제 해소는 한일 간 경제 협력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한국경제신문의 김은정 기자가 3월 21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미분양 10만 가구까지 가고 원희룡 건설사 매입 요구 일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전국 미분양 물량을 10만 가구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분양가를 미분양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다음 한국경제신문의 이현일 기자, 박시온 기자, 안정훈 기자가 3월 21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텅 빈 신도시 대형 상가 공매 쓰나미 수익형 빌딩 고금리 직격탄. 인천 송도 상업시설 8회 유찰. 130억 떨어져도 주인 못 찾아. 동탄 2기 신도시 상가도 참바. 이달에만 새 공매 물건 22건. 인천 송도의 해온 프라자 375억에 공매로 나왔고 8차례 유찰 끝에 243억까지 내려갔으나 낙찰이 안 됐습니다. 인근 비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건물에 들인 돈이 500억인데 200억대에도 인수할 곳이 없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대한경제신문의 오연주 기자가 3월 5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박달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금년 5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한다. 지하 60m에서 300m 안반 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단약고 지하화 사업 2027년까지 완공. 전체 2조 2천억 사업입니다. 파급 효과가 무려 7조 9천억에 달하고 고용 효과는 4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주민보고회에서 최대호 시장이 설명을 했고요. 인천공항과 연계 K아트컬처 한류 복합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의 황재선 기자가 3월 20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개발 제한구역 집단 취락지, 주거지에서 소매점으로 변신 활발.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 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정책 브리프 908호로
3월 20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전국 대도시에서 약 1,800개의 개발 제한 집단 취락지구를 해제를 했다. 정부의 방침은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집단 취락지에서 해제 후 일종 일반 주거지로 용도를 상향해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땅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정부에서 전국 15개 국가 산단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볼 것 같으면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의 시스템 반도체 단지로 215만 평을 지정했고 710만 평방미터, 대전에는 나노 반도체 우주 항공 분야로 160만 6천 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천안에는 모빌리티 반도체 단지로 126만 4천 평을 지정했으며 또 충청 오송 철도 클러스터에는 30만 평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홍성 내포 신도시에는 수소, 미래차, 2차 전지 등 미래 신산업단지로 71만 5천 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는 미래 자동차 핵심 부품 단지로 102만 4천 평을 지정했고요. 그리고 고흥 우주 발사체 단지로 52만 4천 평을 지정했습니다. 전북의 익산에는 국가식품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62만 7천 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완주에는 수소 특화 단지로 수소 저장과 활용, 제조를 목적으로 50만 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경남 창원에는 방위산업과 원자력 융합 단지로 102만 7천 평을 지정을 했고요. 대구에는 자동차 로봇 미래 스마트 기술 단지로 99만 7천 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에는 바이오 생명 백신 의약품 단지로 40만 평을 지정을 했고요. 경북 경주에는 혁신 원자력 소형 원자력 모듈 원전 단지로 45만 5천 평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울진에는 원자력 활용 수소 산업 단지로 47만 8천 평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강릉에 천연물 바이오 단지로 28만 2천 평을 지정했고 총 15개 지역에 1235만 평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는 오래 걸린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기다리지 않고 돈 버는 것은 없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땅값이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광명 땅은 10년 전 판교에 땅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도로변에는 평당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신안산선 2년 후에 개통을 하게 되면 평당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익을 그동안 못 본 것 있다면 광명 땅으로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 여월 지구가 18,000평이 있는데 지구 단위가 해제 후에 환지로 개발을 합니다. 김포시에도 은행정 지구가 48,000평이 개발되고 있고요. 광명에도 구름산 지구 20만 평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구리시 교문동 딸기원 지구도 58,000평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붙어있는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고 또 그 지역은 환지 개발을 해서 근린시설이나 상업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서울 성수동 일대와 구로구 일대 그리고 영등포 시장 일대는 상업지나 중공업지로 바뀌었습니다. 박달 스마트시티의 노루표 페인트 공업지도 중공업지로 바뀌었고 20층짜리 빌딩 자리로 용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주 운정역 역세권, 파주 야당역 역세권, 그리고 안양 인덕원 역세권, 광명시 광명역 역세권 미래 비전이 좋습니다. 서울 반경 10km 안에 있는 광명 우리 땅이 유일한 땅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땅은 없어집니다. 주변 사람들 말 듣고 결정을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판교 땅처럼 나중에 비싼 땅이 됩니다. 지금 싸게 살 수 있다면 엄청나게 저가로 사는 것이 됩니다. 2년 후에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는 향후 10년에서 20년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레일 직원들이 말하기를 광명 땅이 나오면 무조건 사놓아라 라고 합니다. 광명 일직동 우리 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땅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립니다. 첫째, 투자할 지역을 정한다. 둘째, 투자할 금액을 정한다. 셋째, 투자할 땅을 찾는다. 넷째, 예상 수익률과 기간을 정한다. 다섯 번째, 계약을 진행한다. 그러면 땅 부자들의 특징 1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가가 많다. 2번, 고급차를 많이 탄다. 3번, 경청을 한다. 4번, 감사할 줄 안다. 5번, 칭찬을 잘한다. 6번, 부자는 부자를 알아본다. 7번, 행운을 받을 준비를 한다. 8번, 아주 가끔 부모 땅을 물려받은 벼락부자가 있다. 9번, 자신을 당당하게 밝힌다. 10번, 메모가 습관이다. 11번, 돈에 대한 집중력이 탁월하다. 12번, 계산이 철저하다. 13번, 땅은 끝판왕이다. 부자들은 땅의 매력에 흠뻑 빠진다. 14번, 본인만의 원칙 300% 수익률. 평당 100만원에 살 경우 300만원에 팔게 됩니다. 혹은 최소 2년 보유 후에 100% 수익이 나오면 무조건 대파입니다. 15번, 시간 관리에 철저하다. 16번, 정보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한다. 17번, 돈이 돈을 벌게 한다. 돈을 버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18번, 의심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19번, 마지막입니다. 돈은 같이 잘 벌어야 한다. 이것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 255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